아니, 관전평. 재밌게 봤습니다. 네. 일단 인터뷰이하고 네. 인터뷰어가 네. 굉장히 각본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네, 네, 맞습니다. 즉석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굳이 점수를 주면 인터뷰어가 좋았나요? 인터뷰이가 좋았나요? 역시 그 송 기자가 좋았죠. 네. 저는 뭐 너무 멋있었어요. 인터뷰어가. 네, 좀 까칠했지만 왜냐하면 네. 이제 주눅 들을 수 있는 자리인데 거기서 의연함을 잃지 않고 네. 물론 조금 지나친 면도 있긴 있어요. 네, 네. 그렇지만은 자기 할 말 다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네. 주고 싶어요. 보셨죠? 네, 보기도 했고요. 네네. 그 실검 1위에 올랐던 송현정 기자하고 직접 통화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잘하셨어요. 역시 특종인가요 또? 단독 특종입니다. 아 특종이 될 만한 게 어느 있나요? 누구하고도 전화를 네네. 안 했대요. 근데 네네. 저 전화는 받아서 네. 근데 제가 역으로 취재를 했죠. 네, 기자 잘하셨네요. 대상으로. 네. 했는데 오늘 촬영하는 날 네. 실검 1위도 오르고 굉장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특히 질문한 기자의 애티튜드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삼았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서 그냥 검증의 실패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다만 사안이 예. 우리가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좀 더 맞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발탁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그래서 부분은 검열과 제대로 설명이 이분의 되지 능력과 않았습니다. 실력을 함께 좀 이렇게 결항해서 적절한 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좌파 독재 이런 식으로 규정 짓고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자와 네. 대통령 간의 질문과 응답은 그렇게 하기로 한 이상 어떠한 성역도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좋은 질문자라는 것은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잘 질문하고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공은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그리고 본인은 가급적이면 카메라에 들비치는 게 좋죠. 기자의 입이 궁금했겠어요? 대통령의 입이 궁금했겠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충분히 설명하고 말할 수 있도록 본인이 보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저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그 부분이 애티튜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정부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반대편인 사람들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요.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인 것처럼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 대목에서. 우리 정도 의원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충신 입장에서야 당연히 불편했겠죠. 근데 아니 충신이 그거는- 아니라 국민들이 보았을 때 그것은 불편한 거예요. 국민의 반이라고 할 수 있는 야당 세력에서 주장하는 거를 대신 물어봐 주고 네. 그게 그러니까 뭐 이제 불편해요. 그런 걸 듣고 욱하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이 지지층에게도 아, 네네네. 지지층에게도 네, 네. 건방지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는 성역이 있어야 된다는 관념이 제가 볼 때 생긴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기분 좋은 기사를 오늘 하나 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더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 좋았을 뻔했다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히려 하시죠. 나는 얘기하시죠. 제가 볼 때는 그 지지층이 오히려 대통령을 망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어요. 박근혜 제일주의, 박근혜 숭배. 이걸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네네네네. 이제 태극기의 핵심 부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핵심 부대는 여기 있는 국가도 없어요. 사회도 없어요. 그냥 박근혜에 대한 거의 숭배, 신도. 근데 저는 최근의 현상들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친문이 문파. 문사모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문파들이. 그러니까 문에 대한 그전에도 그렇잖아요. 한 두세 달 전에 한 기자가 네. 문 대통령에 네네네네.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기자에 대한 인신공격이 엄청나게 네. 벌어졌잖아요. 올 연초에. 그렇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사실은 반대층을 더 똘똘 뭉치게 하고 반감을 퍼뜨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쓴소리 한마디 하면요. 머리 네네. 긴 짐승은 뭐 거두면 안 거두지 마. 된다든지 네네. 이런 식으로 집중 공격하면 여당 내에서 대통령 비판을 어떻게 해요? 사실 우리 정 선배님도 그렇지만 박근혜 정권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 비판 많이 했어요. 네네. 그렇지만 지금 같이 문 대통령 비판한다고 이런 강한 공격을 받진 않았거든요. 네네. 지금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정말 자정이 필요해요. 자, 하태경 의원 이렇게 보세요. 얘기할게요. 자유한국당에서 좌파 독재라고 그래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라면 독재자 앞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독재가 아닌데 그게 욱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아니, 웃고 넘기면 보세요. 되지. 자, 질문이 이랬으면 논란이 덜 했을 거예요. 네 어떻게? 질문하는 근거가
기자의 생각이 아니라 이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근거를 하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이것은 기자 생각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주장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하고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 일각에서는 주장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돼. 근데 마치 그것이 기자도 거기에 동화된 것처럼 그런 인상으로 가니까 국민들이 분노한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질문을 봤는데 그거는 기자 개인 생각이 아니라 야당의 주장,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도 심리적으로 동화가 됐다고 국민들은 보니까 하는 거고.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 워딩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가 주도해서 여당이 끌어가는 것으로 해서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국을 끌어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독재자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런 질문들 했어? 못했잖아.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보고 독재자의 딸 이런 거 질문했습니까 기자들이?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또 똑같아지려고 하냐고. 역사학자 전우영 선생이 트위트를 날렸더라고. 네. 고등학교 때 보면 순한 선생한테는 진짜 말로 개기고 무서운 선생한테는 꼼짝도 못하더라. 그런 양 XX 근성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말기 때 기자들이 가서 이렇게 앞에 손 놓고 노트북 뺏기고 기자들이 이렇게 막 받아 적게 할 때 네. 송현정 기자랑 비슷하게 생긴 여기자가 있었어요. 그게 송현정 아니냐. 당신은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꼼짝 못하더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순하고 착하다고 막 대드냐 이렇게 막 트위터, SNS 막 떠돌아다녔어요.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지 그랬더니 그러셨어요. 그건 본인이 아니라고. 네. 그래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잘하셨네. 그거는 확인한 결과 그건 송현정 기자가 아니다. 아니고 네, 네. 송현정 기자는 또 신상탈의까지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그러네.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출입했지 박근혜 대통령 때는 청와대 출입을 안 했다. 네네네. 이런 건데 본인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네. 본인은 이것이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될지는 몰랐고 음. 그리고 이제 80분간 생방송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대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 대통령이 답변도 들어야 되고 그러면 네, 또 네. 부족한 질문을 다시 해야 되고 맞아요. 네. 또 추가 질문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맥도 끊어지면 안 되고 네. 또 시간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긴장을 했었대요. 아. 그러다 보니까 웃는 표정을 지을 수가 없었고 여유 있지 못했다. 근데 그게 약간 좀 얼굴이 굳은 거 아니냐, 끄덕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비춰진 것 같다. 본인의 해명은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게 네,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또 그런 것을 자주 해본 사람도 아니어서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공격을 받을지는 좀 몰랐다. 곤혹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대통령과 인터뷰를 했는데 좀 까칠하게 했다고 그게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고 또 여기까지 화제의 대상이 되는 게 아직도 우리나라가 좀 세련되지 못하고 좀 후진적인 상황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은 선진국 같은 데서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쫓아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 평가가 57.5%, 그리고 긍정 평가가 36.7%. 어떻게 보십니까? 수미양과 간단하게 점수를 주신다면? 저는 우수하다. 아, 최하우네요. 숫가 수도 껴 있고. 네, 우수하다. 네, 네.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경제만 좀 잘했으면 아마 네. 지금도 지지율 거의 60%? 그러니까 지금 경제 수미양 거 중에 뭐라고? 경제가 네. 제가 볼 때는 한 네. 양 양. 정도. 네. 그러니까 84%까지 갔던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온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경제죠. 경제다. 자, 경제는 심리라고 그래요. 경제가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면 다 안 좋은 줄 알아요. 경제가 안 좋은데 지금도 월급 많이 받고 장사 잘 되는 집 없을까요? 많아요. 안 되는 얘기만 하는 거고 나쁜 지표만 얘기하는 거죠. 2018년도 WEF 세계 경제 포럼에서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15등으로 평가했어요. 이게 민생 경제로 피부로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경제가 망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수출 규모 사상 최초 6천억 달러, 세계 6위. 문재인 정부 때 달성한 거예요. 가계부채 증가율이 드디어 한 자릿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2013년 이후 최초입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세가 2017년 1.9, 2018년 1.5. 지금 물가도 안정세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경제가 F라는 거예요. 판도에 여러 번 나왔지만은 네네. 오늘 정말 한숨이 나오고 이 정전 의원 같은 자세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네. 한국당이 아무리 못해도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